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의회 128명의 도의원이 계시죠. 모두가 지역구를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감히 오늘 모신 이분들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은 아마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생활 정치인의 표본이시죠.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가을입니다. 네네. 가을에 딱 맞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좀 어떠세요? 분위기 좀 좋습니까? 예, 여기 오니까 네. 은행도 네. 노랗고 정말 가을 냄새 나네요. 떨어지고 있어요. 미련이 소풍 좀 가졌다고 하셨어요. 가을 소풍.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요즘 너무 바쁘시죠? 의정보고에 하나 또 네. 지금 또 최근에 또 1인 시하고 있어서 또요? 1인시 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세요. 전문을 좀 피하려고 했더니 또 전문가 소리 또 듣게 생겼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128명의 도의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두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감히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지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고향 출신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입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요새 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간에 맞게 스스로의 삶들에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반추해보고 지난 1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덕양구 출신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경선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네, 일교차가 네.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 예. 민경선 의원님 감기 걸리면 좋아합니다. 치고 집행부가 왜요? 공격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예. 감기 걸릴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기도 예, 이제 도망가는군요, 예, 이제. 예. 두 분 뜬금없이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가을이잖아요, 진짜. 이제 네. 가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딱 한 단어로 딱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 하나, 둘, 셋. 책. 책이라고. 늦으셨어. 뭔가 다른 거 뭐 생각하셨습니까? 딴 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책이 나오시니. 아니, 의원님이 책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네네. 시간을 놓쳤습니다. 민현이도 책. 예, 왜냐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책이라고 하시죠. 예, 책. 독서 많이 하세요? 예, 좀 합니다. 민현님께서는. 잘 못합니다. 요즘 바빠서 좀 아. 하고 싶은데 예. 우리 이재준 위원장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모범입니다. 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예. 낮에 좀 야외 나와서 예. 커피가 좀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예. 커피 드시면서 예. 한 모금 하실까요? 예.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책 읽으면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저도 요즘 소설 잘 읽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정확히 1년 만에 두 분 이렇게 의정특보에 다시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민경선 의원님, 전반기에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1인 시위 전문으로도 많이 하셨고, 수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손가락으로 좀 꼽을 만한 성과들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최근에 했던 네. 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경기도에 경유버스를 서울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그렇죠. 지난 5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집행부가 그걸 좀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네. 너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 상생특별위원회 네.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의원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해서 지난 6월 24일인가 만나 뵀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네. 실제 이게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 특히 이제 경기도가 추산했을 때는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단기간 내에 예산을 담으려고 하면 재정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단기일 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완강하셨는데 이후에 추이를 보니까 상당히 누그러지고 상당히 많이 반영돼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약간 좀 장기적으로 간 거죠? 예.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경유차를 몰았었거든요. 예. 나도 서울 못 가나? 또 주변에서도 이게 무스갯소리도 많이 했었거든요.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반대로 또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성과라고는 성과인데 제가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예, 6년간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뤘던 게 교통연수원인데 연수원이 매년 저희 세금을 들여서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근데 거기에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 구성원들은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지는 실제 등기부 등본상에도 등록되지 않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장부상 정관에는 반영을 했는데 네. 이후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부지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여기 계신 이재준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건 반영하지 못하고 다만 등기부 등본상에만 반영돼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건교회를 떠나서 네네.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말 기부 체납 받는 형식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하고 민경선 의원하고는 안 어울리네요. 끝까지 뭔가 해내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저도 또 도민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위원장님 축하드리네요. 얼마 전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뽑은 베스트 의정활동 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먼저 이 수상 소감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보면 조례 제정 1위, 도정률문 1위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았는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인기투표에서 1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인기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예. 이제는 좀 덜 해라,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도지사님께서 축사할 때도 예. 의회다 이재준 의원한테 이렇게 좋은 인기투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야, 축사를요? 네.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의원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측근들이 어떤 투표를 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큰 거죠. 예,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전반기 때 너무 또 열심히 했으니까 아까 또 성과 한번 살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성과는 이제 지방 재정을 이제 확충한 거죠. 그게 뭐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76조를 개정해서 1년에 약 800억 정도 네. 저희가 세수가 더 확보가 됐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를 몇 번 해서 이제 그게 개정이 돼서 이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그동안은 10% 이상이면 됐는데 이제는 30% 이상을 해야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네.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제 강점기 항일 유적지 네. 발굴 보존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8.15 경축사 가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의미 있는 8.15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걸 이제 큰 성과로 보고 있죠. 세수 확보. 네. 엄청난 성과네요. 근데 반대로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시죠? 버스 요금 중에 청소년 할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청소년 할인. 예, 네. 서울은 4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1,100원짜리를 720원을 내고 다녀요. 네. 인천은 30%, 네. 경기도는 20%예요. 적군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이제 원당이 이제 중심부대인데 예, 그 예. 원당을 다니는 버스를 똑같은 걸 타는데 서울 소속인 거는 720원을 받습니다. 예. 근데 우리 경기도 버스를 버스는? 타면 1,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도정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예. 지사님도 오케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합의를 못해서 계속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또 제도인데.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본예산 때 57억밖에 안 들어요. 경기도가 57억을 부담하고 나머지가 이제 네.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네.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민경선 의원님 많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교통정비사 그렇게 많이 벌어가거든요. 그래 이걸 해줘야 우리가 같이 이제 좀 삼가자, 좀 덜하자,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계속 저러고 있으니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예. 꼭 청소년 할인
서울 기준 40%, 인천 30%, 경기도 20%. 네. 뭐가 좀 아쉽네요. 아쉽죠. 청소는 우리- 아쉬운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그 형평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왜냐면 서울 시민은 1급 시민단도 아니고 우리는 2류 시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또 경기도가 더 많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 똑같은 정책이 돼야 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는 우리가 미래인데. 맞습니다. 우리 상임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선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 이제 예. 후반기는 교육위원회에서 예, 예. 활동을 이제 하게 되셨습니다. 예. 교육위원회 요즘 상임위 뭐 현안들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상임위 현안이 많은데 예. 가장 큰 이슈가 묵은 현안이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냥 거의 그래서 1년을 뭐 가네요. 상임위 교육위 간사를 맡으면서 바로 국회에 유성혁 교문위원장도 뵙고 또 그다음에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뵙고 네. 또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와 공조를 해서 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라고 공동 기자회견도 주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좀 네.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정황상은 그나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미래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꼭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아유, 진짜 책임이 막강한 자리겠네요. 네. 어떻게 상임위 중점현안, 기획재정위원회는 막 모든 걸 거의 관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게 있나요, 요즘? 요새 보면 지사님이 많이 발표하시잖아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네, 그걸 다 저희가 진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정책들이 정말 나중에 효과로서 검증이 되느냐 이런 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어떤 거 딱히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백억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것을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데 일단 계획하고 밀어붙이고 의회는 안 된다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큰 사업들에서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뭐 일자리 재단도 그렇고 주식회사도 그렇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 일단 설계를 다 끝내놓고 이제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과정 속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나 시기나 대상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다면 좀 더 정책의 적합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네, 네. 하나 또 이제 예산 같은 부분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준재산 편성 시 95%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95%를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맨날 준재산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준예산이면 결국은 한 60% 정도 그래서 이번에 행감에서 자료 요구한 것도 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연구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추경위입니다. 네. 추경이 이번에 1조 5천억을 했는데 이럴 때 그럼 이거 추경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추경이 이제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클 때는 이것에 대해서 쓰는 용도도 분명히 정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행사성 예산 내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비용이 부담되는 그런 것들에 편성을 하면 이건 예산이 줄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부채 탕감이나 내지는 수건 사업들 20년, 30년 못했던 네네. 장기 프로젝트들. 밀착공 사업들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추경 편성 지침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본적인 큰 그림 이렇게 한번 기획재정위원회의 어떤 거를 한번 살펴주셨어요. 또 최근에도 경기도의 K컬처밸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향 일산에 있는 예, 맞습니다. 그 밸리잖아요.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한테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동네에 오는데 이걸 갖다가 하냐 이래가지고 그렇겠네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밸리가 오면은 막 좋은 건데. 엄청나잖아요. 예, 고향 그 시장님도 굉장히 막 지금 이렇게 들뜨셔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니 어떤 의혹들이 있길래 이렇게
동네에 오는 걸 특이 2014년 11월 2일 날 그 부지에다가 동일 부지에다가 예. 이제 그 제2판교를 그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네네. 그 발표를 2015년 2월 4일 날 또 그 저기에서 그 EBS 그 일산 사옥에서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2월 4일 날까지 그 저기 보고한 내용이 뭐냐 해서 2월 5일 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1월 2일 날 보고했던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2015년 2월 11일 날 일주일 네. 만에 뒤집힙니다. 오, 여기에다가 이제 영상산업단지 네. 제2판교 테크노밸리를 넣기로 했는데 네. 그게 일주일 만에 뒤집혀서 네. K컬처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도정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답변이 몰랐다. 그러니까 오늘 조사특위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집행된, 보고된 게 최소한 2015년 2월 5일까지는 지사님이 몰랐다. 아. 그거는 자기네가 확언한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큰 사업이 일주일 만에 지사가 보고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작용을 했고 그 작용이 누구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그 공유자산 심의계획도 안 받고 뭐 어쨌든 싸게 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저기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저희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그 공유자산이 헐값에 나간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 공유재산이 헐값에 나간 거, 네. 그리고 도지사도 모르게 계획이 변경된 거, 예.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굉장히 큰 일이네요. 그 고양시 뭐 지역 주민들은 이걸 그냥 우리 동네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그게 조성원가가 네. 2,900억이에요. 2,900억. 네. 근데 공시지가를 830억 해놓고 아. 50년 동안 8억씩, 1년에 8억씩. 5840 400억을 가지고 예. 50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굉장한 특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정당하다면 예. 정당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파헤쳐 보다 봤을 보니까 어떤 의혹들이 있고 어떤 시세가 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특이. 아, 그 얘기는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기서 본방에서 이제 특히 본방에서 할 겁니다. 저희 정도 보이는 너무 딱딱한 얘기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위원장님하고 민경선 위원님이 이게 그 고향 또 지역도 네. 지역이다 보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실 것 같아요. 많이 위원장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아, 예. 지난해에서도 뭐 국회 앞에서 새벽부터 시위하시다가 인터뷰 현장에 오신 걸로 제가 예, 예, 막 예. 추우셔가지고 네, 기억이 오늘도 납니다. 1인 쉬하고 왔습니다. 오늘도요? 아, 예. 오늘은 왜 하고 오셨는지요? 폐기물 처리장 문제. 예, 예, 예.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동안에 뭐 벽제 화장장, 뭐 난지물 재생센터, 뭐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 시설, 마포구 재활용 선비 시설이 저희 관내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받을 만큼 받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라는 이 주민들의 울분을 그렇죠. 대신해서 지금 1인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평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네네.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지난 네. 9월 27일 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뭐 절차상 하자도 없고 실제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활용 선별시설은 기피시설이지만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다. 양해를 바란다라는 네네. 상반된 의견을 하고 있어서 아이고야. 이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는 반발하고 있고 네네. 1인실을 통해서든지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하든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지역구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고양시의 지역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민 의원님부터. 예. 예, 지금 그 이재준 위원장님과 함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네. 대중교통은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에 묶여서 전혀 증차나 신설이 안 되고 그렇다면 임시 방편이라도 이런 기존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네. 운영비만 부담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네. 촉구 건의안을 냈고 제가 네. 공동 발의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발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코레일을 상대로 그다음에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정확하게 의견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뭐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은 뭔가 또 교통이 따라와야 되고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타다 가면 당연히 들어주겠죠. 예, 또 수익도 나면 또 들어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준 위원장님 어떤 또 고양시 네, 저도 네. 이제 그 과천에서 네. 그 화해 유통센터를 이제 하자 말자 이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유치해 간 지가 지금 이제 한 6년쯤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삽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아, 부지도 그래요? 결정이 안 됐어요. 그 부지로 확정했던 데가 네. 이제 LH에서 행복주택 부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우리 고양시는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주면서 왜안 그래서 네? 아니 과천에서 이제 안 놓으니까 그러면 아. 부지도 없는데 그걸 할 거냐.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도가 좀 나서서 아. 가름을 타달라.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자료 요청도 하고 우리 고양시장님한테도 건의도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예. 한다는 데는 왜 안 주고 안 되는 데는 왜 이렇게 싸우는 데 주고 있냐 이런 걸 좀 지금 어필하고 계신데요.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 고양시가 꽃의 도시잖아요. 예, 꽃의 그리고 도시 고양이잖아요. 선인장의 95%가 우리가 다 예, 맞습니다.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와서 생산자 직거래 장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게끔 압력 좀 조금 가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현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고양이 꽃의 도시인데 꽃의 도시 고양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양 볼 때마다 좀 반갑더라고요. 이게 제가 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길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 길까지요? 예, 피디님 오시라고 네네네. 이 유학선함들이 있죠. 서울문장 네네. 고속도로 있죠. 통일로고 확장해놨죠. 다 해놨습니다. 아, 저를 위해서요? 네. 꽃을 위해서. 꽃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유, 또 재밌게 또 지역 현안 한번 풀어주셨습니다. 게다 간철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뭐 도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시간을 갖고 한번 인터뷰 마칠까 합니다. 올해 민경선 이재준은 도민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카메라를 보시고 네. 열심히 딱 다짐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부터 또 멋있게 뭐 선서도 좋고요, 뭐 약속도 좋고 좋습니다. 저는 그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받는 거 용납 못하고요. 그래서 청소년 요금 반드시 인천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연정의 합의고 남경필 지사가 함께 가자고 말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동안에 그 부패와 그다음에 편법, 불법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착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고 권력 앞에 떳떳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는 말에서 오프닝에서 128분, 다른 분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제일 열심히 하시는 도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다 했는데,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들 꼭 지켜나가시고요. 또 고양시 발전과 또 경기도 발전이 하나하나 이뤄나갈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예, 약속 꼭 많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짠하고 끝내요. 예, 승리를 위하여. We took a drive in Daddy's car. We went so far.